미국 경제학자 10명 중에 7명이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로이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중심으로 시장이 왜 다시 금리 인하 기대를 좁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특히 이번 내용은 단순히 금리 동결 여부를 넘어서 앞으로 미국 증시, 한국 증시, 그리고 달러, 환율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올해 초만 해도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완벽히 달라지고 있고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로이터가 경제학자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0%인 72명이 연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견조한 고용시장 때문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장에서는 올해 2회에서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금리 인하는커녕 연준이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급하게 내릴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가는 여전히 높고 고용은 여전히 강합니다.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는 16일에서 17일 열리는 6월 FOMC에서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기존 완화 선호 문구를 삭제하면서 긴축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를 바꾼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5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발표된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있고 실업률 역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원래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은 경기 침체가 시작될 때입니다. 기업이 채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채용을 줄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올라갈 때 연준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 시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예상보다 너무 강합니다. 또한 소비도 견조하고요. 경제 성장률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할 위험이 커집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보다 물가가 더 큰 걱정거리입니다. 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시면 전년 대비 4.2%로 나왔습니다. 이전 3.8% 대비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요. 현재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연준의 목표치는 2%입니다. 현재 물가는 연준 목표의 2배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PC 물가 지수 역시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즉 CPI도 높고 PCE도 높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강하고요. 경제도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오히려 시장은 연준이 언제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과거에는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을 계산했다면 지금은 첫 번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6월 FOMC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준은 경제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다소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의 완화적 표현이 삭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동결하더라도 메시지는 매파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들이 경계하는 부분도 바로 이거고요. 트럼프의 최측근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금리 인하 압박을 하더라도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금리 인하를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금리 동결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연준이 물가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면 장기 금리는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미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반영했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가 거의 없고요. 지금은 금리 동결이 거의 100%입니다. 이렇게 금리 동결에 힘을 실어준 건 이란 분쟁도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여전히 서비스 물가가 높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단순하게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거의 100%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파월 의장이 등장합니다. 연준은 2022년에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가 급등했지만 당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연준을 믿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월은 청문회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물가는 통제 불가능 수준까지 상승했고 연준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미증시는 거의 30% 이상 폭락했었고요. 현재 연준은 당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도하게 긴축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고요.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물가가 높은데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이 올해 2분기 성장률을 3.3%로 제시했습니다. 이미 0.3%포인트 상향된 수준이고요. 즉, 미국은 현재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성장과 물가가 동시에 유지되는 상황에 가깝고요.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 실적도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강하고 연준은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미국 증시가 고금리 부담에도 버티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앞으로 투자자들은 뭘 봐야 할까요? 바로 첫 번째는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장기채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요. 두 번째는 달러입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질수록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 자산으로서의 달러가 전쟁 여파로 상승했지만 또 고금리 장기화가 되면서 달러 강세가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7월 금통위에서 만약 한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소폭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건 한국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자, 현재 경제학자 102명 중에서 무려 70%가 금리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높고요. 고용은 강합니다. 미국 경제 역시 강하고요. 결국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 시점보다 금리 동결 기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